삼성전자 주주분들, 오늘 장 정말 오랜만에 좀 시원하셨을 겁니다. 장 초반부터 강하게 올라왔고요. 결국 마감까지 상승폭을 꽤 잘 지켜냈습니다. 삼성전자만 오른 게 아니었습니다. SK하이닉스도 같이 강했고 코스피 전체가 5% 넘게 뛰면서 시장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4% 넘게 올랐다는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반등이 그냥 하루짜리 안도 랠리인지 아니면 외국인이 다시 한국 반도체를 보기 시작한 신호인지 그걸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처럼 크게 오른 날일수록 사람 마음은 급해집니다. 이제 늦은 거 아닌가? 지금이라도 따라붙어야 하나? 아니면 하루 급등했으니까 오히려 조심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다 들어오죠. 좋은 뉴스와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오늘은 오른 것보다 왜 올랐는지, 누가 샀는지, 그리고 이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지 그걸 봐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과 이란의 정전협상 타결 소식 하나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부터 5% 가까이 갭상승으로 출발했고요. 결국 8,545.98로 마감하면서 5.2%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장 시작 10분도 안 돼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였으니까 오늘 시장의 힘이 얼마나 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틀 연속 사이드카라는 점도 의미가 큽니다. 그만큼 최근 변동성이 컸고 또 그만큼 시장이 방향을 크게 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요. 지난 몇 주 동안 시장을 짓눌렀던 건 전쟁, 유가, 환율, 금리 불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무거웠던 전쟁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시장이 한꺼번에 숨을 쉰 겁니다. 그동안 100일 넘게 시장을 괴롭혀온 불확실성이 일단 한 발 물러났고요. 그동안 움츠려 있던 자금이 다시 위험자산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냥 국제뉴스가 아니라 한국 증시 전체와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까지 바로 연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가장 반가웠던 게 장 초반만 강한 게 아니었다는 점일 겁니다. 삼성전자는 결국 4.5% 상승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는 6.42%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이 전부 강세로 마감했다는 것도 꽤 중요합니다. 삼성전자오, 삼성전기,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삼성생명, 삼성물산, HD현대중공업까지 다 같이 올라왔다는 건 오늘 반등이 특정 한두 종목만의 반등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시장이 넓게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한 번 더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 혼자 오르는 장은 반쪽일 수 있어요. 하이닉스가 같이 움직이고 대형주 전반으로 돈이 퍼지고 시총 상위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와야 시장은 이걸 진짜 반등으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오늘은 그 조건에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상승은 단순히 종목 하나의 반등이라기보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다시 대형주와 반도체 쪽으로 돈이 들어온 하루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올랐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누가 샀느냐입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개인은 1조 4천억 원 넘게 팔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그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외국인은 1조 원 안팎, 기관은 1조 5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개인이 하루 관심을 가진다고 해서 큰 추세가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가총액이 워낙 크고 수급의 무게중심이 외국인과 기관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오랫동안 매도하던 흐름을 보여왔잖아요. 그런데 지난 12일에 이어 오늘까지 이틀 연속 순매수입니다. 이건 분명히 시장이 눈여겨볼 만한 변화입니다. 물론 이틀 샀다고 해서 끝났다. 이제 외국인 귀환이다. 이렇게 섣불리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너무 빠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동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팔았던 명분이 약해지고 있다는 점은 봐야 합니다. 전쟁 리스크가 줄어들고 유가 부담이 낮아지고 환율이 안정되고 미국 증시가 살아나면 외국인이 굳이 한국 반도체를 외면할 이유도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상승폭보다 외국인 2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럼 왜 전쟁 리스크 완화가 삼성전자까지 이렇게 강하게 연결되느냐? 이걸 그냥 중동 뉴스로만 보면 놓치는 게 많아요. 전쟁 리스크가 커지면 제일 먼저 유가가 흔들립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 부담이 커지고요. 물가 부담이 커지면 연준은 금리를 쉽게 낮출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금리를 더 오래 높게 가져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매파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는 불안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성장주가 부담을 받습니다. AI 기업들도 부담을 받고요. AI 서버 투자도 비용 계산이 더 빡빡해집니다. 그럼 반도체 밸류체인도 같이 압박을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중동 리스크는 삼성전자와 아무 상관없는 뉴스가 아닙니다. 유가를 통해 물가를 건드리고 물가는 금리를 건드리고 금리는 결국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주의 밸류에이션을 건드립니다. 오늘 시장이 강하게 올라온 건 이 고리가 잠깐 끊기는 기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전쟁 리스크가 줄고 유가 부담이 완화되고 금리 불안도 조금 줄어들 수 있다. 그러면 다시 성장주와 반도체를 볼 수 있다는 계산이 들어간 거죠. 미국 시장 흐름도 삼성전자에 꽤 우호적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다우, S&P 500, 나스닥이 모두 상승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 넘게 올라줬습니다. 엔비디아가 크게 무너지지 않았고 AMD와 인텔 같은 반도체주도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한국 반도체는 미국 반도체 흐름과 거의 연결돼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가 살아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바로 반응하고요. 미국 쪽에서 AI 투자 심리가 무너지면 한국 반도체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반등한 건 국내 뉴스 하나만으로 오른 게 아니라 미국 반도체 흐름과 중동 리스크 완화가 같이 붙은 결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을 볼 때는 국내 수급만 보면 안 되고요. 미국 기술주, 미국 반도체, 그리고 미국 강세장이 계속 유지되는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특히 이번 주는 미국장이 강세를 이어가느냐 아니면 하루짜리 반등이냐에 따라 삼성전자 흐름도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코스닥은 코스피만큼 강하지 않았습니다. 올라주긴 했지만 코스피처럼 폭발적인 느낌은 아니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시장 자금이 아무데나 퍼지는 장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명확하게 대형주 그리고 확실한 주도 섹터 중심으로 돈이 몰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싸다고 아무 종목이나 올라가는 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여전히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국내 시장의 중심이 어디냐? 결국 반도체, AI 하드웨어, 대형 수출주, 그리고 실적에 뒷받침되는 확실한 주도주입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게 오히려 좋은 환경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시장이 불안할 때도 결국 가장 먼저 돌아오는 대표주 중 하나고요. 대형주 중심 장세에서는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자금 유입의 중심에 서기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크게 올랐는데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덜 강했다는 점은 지금 돈이 여전히 확실한 곳으로 몰리고 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시장의 시선이 다시 금리와 AI 실적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전쟁 리스크 완화라는 큰 재료가 시장을 움직였지만 이 재료가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다시 시장은 냉정해질 겁니다. 그 다음에 묻게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AI 관련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얼마나 잘 버느냐, 그리고 금리가 AI 투자 환경을 얼마나 받쳐주느냐. 삼성전자도 결국 이 질문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전쟁이 끝나니까 주식 오른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좋은 뉴스가 나온 뒤에는 반드시 실적과 수급의 확인 과정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더 중요해지는 게 종가였고 외국인이었습니다. 장 초반 급등은 누구나 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마감까지 누가 받았느냐, 그리고 내일도 계속 받을 거냐는 거예요. 그 점에서 오늘은 꽤 괜찮은 점수를 줄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자체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시장에서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오늘 많이 올라서가 아닙니다. 이 회사는 여전히 AI 메모리 시대의 중심에 있는 회사예요. 특히 HBM이 그렇습니다. HBM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가장 강한 성장서사입니다. 그냥 고급 메모리 제품 하나가 아닙니다. AI 서버에서 GPU 옆에 붙어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밀어주는 핵심
핵심 부품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GPU가 엄청난 계산을 하는 슈퍼 엔진이라면 HBM은 그 엔진 옆에서 재료를 끊기지 않게 계속 밀어넣는 초고속 공급장치입니다. 아무리 좋은 엔진이 있어도 재료가 늦게 들어오면 성능이 안 나오잖아요. AI 서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GPU와 HBM의 공급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고요. HBM3E, HBM4, 수율, 고객사 테스트, 양산 일정, 공급 물량, 가격 협상력, 마진 개선이 전부 삼성전자 주가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SK 하이닉스가 먼저 크게 재평가받은 이유도 바로 이 HBM입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AI 메모리 대장주라는 인식을 먼저 받았고요. 엔비디아 공급망 안에서 신뢰를 더 빨리 쌓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AI 메모리 이야기를 할 때 하이닉스는 즉각 반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는 조금 다르죠. 삼성전자는 메모리도 있고, 파운드리도 있고, 패키징도 있고, 모바일도 있고, 가전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더 복잡하게 봅니다. HBM에서 진짜 따라잡을 수 있나? 수율은 괜찮은가? 고객사 테스트는 어디까지 왔나? HBM4에서는 판이 바뀔 수 있나? 이런 의문이 계속 붙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이런 의문이 풀릴 때 재평가가 크게 나옵니다. 이미 최고 점수를 받은 종목은 더 잘해야 더 오르지만 아직 의심이 남아있는 종목은 그 의심이 해소되는 순간 점수가 확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 쪽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보여주기 시작하면 시장은 삼성전자를 다시 다르게 보기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걸 HBM 하나로만 보면 또 놓치는 게 있습니다. 요즘은 LPDDR도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원래 LPDDR은 스마트폰에 많이 쓰이던 저전력 D램이었죠. 그런데 이제 AI 서버와 AI PC 쪽으로 수요가 빠르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AI 서버는 전기를 엄청 먹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전력 부담과 냉각 부담이 같이 커집니다. 그러면 무조건 빠른 메모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전기를 덜 쓰면서도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메모리도 중요해집니다. 쉽게 말하면요. HBM이 초고속 데이터 공급 장치라면 LPDDR은 전력을 아끼면서 시스템 전체 효율을 높여주는 절전형 핵심 부품입니다. AI 시대에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전력 효율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가 많아질수록 전력은 곧 비용이고 비용은 곧 기업의 마진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런 LPDDR 흐름에서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HBM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D램과 LPDDR 전체 단가와 수요까지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봐야 합니다. 차량용 메모리 쪽도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차량용 메모리 시장에서 마이크론을 처음 제치고 1위에 올라섰다는 흐름은 중장기적으로 꽤 중요합니다. 이건 왜 중요하냐면 자동차가 더 이상 단순한 기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전장 시스템, 디스플레이, 차량 내 AI 기능이 늘어날수록 차 한 대에 들어가는 메모리 양은 계속 늘어납니다. 예전 자동차는 바퀴 달린 기계에 가까웠다면 앞으로 자동차는 바퀴 달린 전자기기, 더 나아가 바퀴 달린 AI 기기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량용 D램, UFS, 저전력 메모리, 각종 저장 장치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HBM이 AI 서버 성장 서사고요. LPDDR은 AI 서버와 AI PC 효율 서사고요. 차량용 메모리는 전장과 성장 서사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붙으면 삼성전자를 예전처럼 단순 경기민감 메모리주로만 보긴 어려워집니다. 시장이 다시 삼성전자를 재평가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날일수록 조심해야 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가가 크게 올라오면 사람 마음은 늘 앞서갑니다. 이제 계속 가는 거 아닌가? 내일도 급등하는 거 아닌가? 지금 안 사면 놓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그런데 좋은 뉴스와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오늘처럼 갭상승하고 그대로 강하게 마감한 날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일도 무조건 추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식은 늘 눌림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 강했으면 내일은 눌림이 나올 수도 있고요. 내일 눌려도 외국인이 계속 받으면 더 좋은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좋았어도 내일 외국인이 바로 돌아서고 삼성전자가 장중 상승분을 급하게 반납하면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기분 좋게 마감한 날이 맞지만 동시에 기준이 더 중요해진 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좋은 그림과 조심할 그림을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그림은 이렇습니다. 오늘처럼 삼성전자가 강하게 마감한 뒤 내일도 외국인이 순매수를 이어갑니다. 하이닉스도 같이 버팁니다. 반도체 장비주와 소부장, 기판, SSD, MLCC, 전력 인프라 쪽까지 자금이 퍼집니다. 이러면 오늘 반등은 단순 뉴스 반응이 아니라 반도체 중심 장세가 다시 살아나는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혼자 오르는 게 아니라 생태계 전체가 움직이는 장입니다. 그럼 시장은 훨씬 강하게 해석합니다. 반대로 조심할 그림도 있습니다. 오늘 강했지만 내일 바로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섭니다. 삼성전자가 시가만 높고 종가를 못 지킵니다. 하이닉스가 같이 흔들리고 장비주와 소부장도 힘을 못 씁니다. 이러면 아직은 하루짜리 안도랠리의 가능성도 열어둬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더 중요한 건 그 뉴스가 며칠짜리 돈의 흐름으로 이어지느냐입니다. 그 뉴스가 실제 돈의 이동으로 이어지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평단이 낮은 분들은 오늘 같은 날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올랐다고 너무 들뜨실 필요도 없고요. 내일 조금 흔들린다고 겁먹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평단이 낮은 분들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입니다. 시간이 있는 투자자는 하루하루 시세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봐야 할 건 큰 흐름입니다. 외국인이 다시 돌아오는지, 삼성전자가 종가를 잘 지키는지, 하이닉스가 같이 움직이는지, 반도체 생태계 전체로 돈이 퍼지는지 이걸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하루 4% 올랐다고 모든 게 해결된 것도 아니고요. 하루 눌렸다고 추세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큰돈이 다시 반도체로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구간입니다. 평단 낮은 분들은 그 큰 흐름만 묻히지 않으시면 됩니다. 고점 부근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오늘 장이 반갑기도 하고 또 복잡하기도 하셨을 겁니다. 오르면 반갑죠. 그런데 더 오를 것 같아서 팔기 아깝고 또 혹시 다시 밀릴까봐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제일 조심해야 하는 게 무리한 추가 매수입니다. 손실을 빨리 만회하고 싶어서 급등 구간의 비중을 더 실으면 다음 흔들림에서 마음이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좋은 종목도 비중이 과하면 매일 고문이 됩니다. 지금은 내 평단보다 내 비중을 먼저 봐야 할 때입니다. 삼성전자를 좋게 보는 것과 지금 이 자리에서 비중을 무리하게 늘리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오늘 같은 날은 기분이 좋아서 판단이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천천히 봐야 합니다. 종가가 강했다고 해서 바로 다 해결된 게 아니라 외국인 연속성과 AI 밸류체인 확산까지 봐야 비로소 안정감이 생깁니다. 신기로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라는 말과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따라붙어야 한다는 말은 다릅니다. 오늘처럼 갭상승이 컸던 날은 시초가나 장중 급등 구간이 좋은 자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진짜 강한 종목은 눌릴 때 받는 힘을 보여줍니다. 삼성전자가 정말 강하면 내일이나 모레 흔들림이 나와도 외국인이 받으면서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오늘보다 훨씬 좋은 확인이 됩니다. 신규 진입자는 무조건 빠르게 잡는 것보다 좋은 자리를 기다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좋은 회사는 놓쳤다고 끝나는 종목이 아닙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하루 놓쳤다고 게임이 끝나는 종목이 아니에요. 진짜 큰 추세라면 다시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진입자에게 필요한 건 조급함보다 확인입니다. 이번 주는 결국 금리와 수급이 시장을 좌우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정 리스크는 잠깐 뒤로 물러섰고요. 이제 시장은 다시 FOMC와 금리 경로를 보게 될 겁니다. 연준이 생각보다 덜 매파적으로 나오면 오늘 같은 반등 분위기가 한 번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점도표나 발언이 예상보다 강하면 시장은 다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금리가 안정되면 성장주와 AI 투자가 편해지고요. 그럼 HBM, LPDDR, SSD, 장비, 소부장까지 다시 돈이 몰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 부담이 커지면 AI 투자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봐야 할 건 단순히 오늘 수익이 아니라 오늘 반등 이후 시장이 금리 변수까지 소화해내느냐입니다. 오늘은 좋은 출발이었고요. 진짜 승부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또 하나 봐야 할 건 환율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511원대에서 움직였다는 점도 같이 봐야 합니다. 전쟁 리스크 완화와 위험자산 선호 회복은 보통 환율 안정과도 연결됩니다. 환율이 안정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을 다시 볼 여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환율이 불안하면 외국인은 주가가 올라가도 환차손 부담 때문에 공격적으로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가장 먼저 보는 한국 대표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볼 때 환율은 은근히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고 환율이 안정되고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하이닉스가 같이 강하면 그건 꽤 좋은 조합입니다. 큰 돈은 이런 조합을 보고 움직입니다. 주가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환율, 금리, 수급, 미국 반도체, AI 밸류체인 확산까지 같이 봅니다. 우리도 그 기준을 같이 가져가야 합니다. 이번 장에서 또 하나 확인된 건 결국 국장의 중심은 여전히 AI라는 점입니다. 전쟁 리스크가 줄어들면서 시장의 시선은 다시 AI 관련 기업들의 실적과 주도주 차별화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 종목이나 다 올라가는 장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거든요. 실적이 받쳐주고 재료가 분명하고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으로 돈이 더 강하게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런 점에서 충분히 중심에 설 수 있는 종목입니다. 반도체 대장주이기도 하고요. AI 메모리 재평가 서사도 있고요. 외국인 수급이 붙기 시작하면 시장 전체의 상징처럼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반등은 단순한 하루 수익보다 의미가 큽니다. 시장이 다시 어디를 보려는지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런 장에서 제일 아쉬운 건 좋은 종목을 몰라서 놓치는 것보다 시장의 방향을 늦게 보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먼저 움직였는지, 하이닉스가 같이 따라붙는지, 반도체 장비주와 소부장으로 수급이 퍼지는지, 외국인이 계속 들어오는지, 미국 나스닥과 반도체 흐름이 살아있는지 이걸 같이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매일 혼자 다 체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국장, 엔비디아, 환율, 금리, 외국인 수급, 국내 주도 섹터까지 다 봐야 하니까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있는 신청 페이지를 통해 주도주 알림센터 입장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도주 알림센터에서는 시장 흐름과 관심 종목 신호를 중심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 전력인프라처럼 돈이 움직이는 구간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링크를 바로 공개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신청 페이지를 눌러보시면 알림센터를 선택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외국인 매도와 환율, 미국 반도체주 흐름이 하루하루 시장을 크게 흔드는 장에서는 단순 뉴스보다 수급과 주도 흐름을 같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장은 분명히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5% 넘게 뛰었고요. 사이드카까지 발동됐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강하게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사줬고 외국인은 이틀 연속 순매수였습니다. 이건 분명 좋은 변화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건 시장이 이제 다시 AI와 금리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전쟁 리스크가 줄어든 자리에 결국 남는 건 실적과 수급입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많이 올랐다는 사실보다 이 상승을 외국인이 며칠 더 이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종가를 계속 지키느냐가 중요하고요. 하이닉스와 반도체 생태계가 같이 움직이느냐도 중요합니다. 좋은 장일수록 더 차분해야 합니다. 공포 매도보다 확인이 먼저고요. 추격 매수보다 분할 대응이 먼저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급등은 반가운 신호였고요. 진짜 승부는 종가와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두 가지가 계속 중요할 겁니다.